부패와 발효는 둘 다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을 포함하지만 그 결과와 용도가 다릅니다. 부패는 일반적으로 음식이나 다른 유기물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나오는 냄새나 색깔 변화 등은 대체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원인으로는 여러 종류의 세균과 곰팡이가 작용하며, 이들 중 일부는 식품 손상을 일으키거나 인간에게 유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발효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특정한 미생물, 곰팡이, 효모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 과정입니다. 발효 공정은 주로 음식과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며, 요구르트, 치즈, 김치, 사케 등 이 결과로 생산된 제품들은 안전하게 소비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패와 발효 모두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 결과와 용도가 크게 다릅니다. 부패는 섭취 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세균과 독소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패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균, 곰팡이, 효모 등의 미생물은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분해하고 성장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음식물은 변질되고 썩을 수 있습니다. 산소와의 반응으로 인해 음식물 내의 지방과 단백질이 산화됩니다. 음식물 내부에 있는 자체적인 효소들도 부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 등 환경 조건은 부패 속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발효는 박테리아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발효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효를 주도하는 주된 원인은 효모와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입니다. 대부분의 발효 공정에서는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몇몇 종류의 박테리아나 효모는 적절한 습도를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발효 공정은 산소가 없거나 제한된 양만 있어야 합니다. 부패나 발효에 대한 구체적 인식. 이동 생활부터 동물의 사체나 먹던 과일이 자연적으로 숙성되면서 술의 기원이 나타났지만, 본격적으로 발효와 부패를 인식한 것은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중요해졌습니다. 이전의 사냥채집 생활에서는 음식을 즉석에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착 생활에서는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량 보존과 부패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부패를 주로 음식의 손상이나 썩음으로 인식했습니다. 부패는 음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패를 대처했습니다. 건조한 기후에서는 수분을 제거하고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여 부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습한 기후에서는 소금물에 절여서 보관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동결 저장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열대 지역에서는 발효나 절임과 같은 방법으로 음식물을 보존합니다. 고산지대의 차가운 온도와 낮은 습도로 인해 자체적인 식량은 동굴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장기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자원과 환경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러한 전략들은 사회와 문화의 발전과 함께 전달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부패나 발효를 억제하기 위한 저장 방법. 과일, 야채, 고기 등을 햇빛에 말리는 것은 가장 오래된 보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음식물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세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고기나 생선을 연기로 처리하는 것은 또 다른 전통적인 보존 방법입니다. 요구르트, 치즈, 김치처럼 발효된 음식들은 특정 유익한 미생물이 다른 유해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면서도 오랫동안 보관됩니다. 소금은 수분 제거와 항균 효과로 인해 부패를 지연시키며, 이런 원리로 햄, 베이컨 등에서 사용됩니다. 곶감처럼 건조 후 설탕으로 마르게 함으로써 저장되며 장시간 보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여러 전통적인 방법들이 있지만 현재도 계속 활용되고 있으며, 식문화 및 조리 방법 등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 동안 식품 산업에서는 진공 포장, 냉동 저장, 캔 등 다양한 현대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음식의 부패를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식품 보관과 운송을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냉장하거나 냉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균의 성장이 느려져 부패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공기와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플라스틱 랩이나 밀봉 가능한 용기에 음식을 보관하세요. 큰 양의 음식을 작은 포션으로 나누어 저장하면 빠르게 식혀지고 제열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세균의 성장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분을 제거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조리 시에는 적절한 양의 물을 추가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부패된 음식을 섭취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식중독. 부패된 음식에는 살모넬라, 기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병원성 미생물 감염. 부패 과정에서 특정 병원성 미생물들이 급속도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은 신체 내에서 감염을 일으켜 알레르기 반응부터 중증 질환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변화. 부패 과정 중에 일부 음식은 유해한 화학적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산 분해는 자유기질산으로 변하고, 이것이 곰팡이와 효모에 의해 분해되면 유해한 아미노산인 비스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영양소 손실. 부패 과정에서 영양소가 손실되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부패된 음식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저장 조건 확인. 영하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대부분의 유해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유통기한 확인. 구매 시 항상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최신 상태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영양 및 안전 정보 숙지.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사가 제공하는 안전 지침과 영양 정보를 잘 숙지하세요. 적절한 조리 및 서빙 방법 준수. 모든 식재료와 요리는 적절하게 조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기와 해산물 같은 식품은 충분한 온도에서 완전히 요리되어야 합니다. 냄새, 색상, 질감 확인.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항상 냄새, 색상, 질감을 확인하세요. 이상한 냄새나 색상의 변화, 비정상적인 질감 등이 있다면 음식을 섭취하지 마세요. 위의 조치를 따르면 부패된 음식으로 인한 건강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패된 음식을 식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중 일부입니다. 부패는 음식의 색상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고기는 보통 붉은색이나 흰색을 띠지만 부패가 진행되면 회색이나 갈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선한 야채나 과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상이 바래거나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부패는 종종 나쁜 냄새를 동반합니다. 이것은 보통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가스 때문입니다. 이런 냄새는 특히 닫혀있는 상자를 처음 열었을 때 강하게 느껴집니다. 부패된 음식은 질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야채의 경우 싱싱함을 잃고 매우 연해지거나 습해집니다. 부패된 음식에는 종종 반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보통 곰팡이가 원인입니다. 곰팡이는 다양한 색상과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개 표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번져갑니다. 기타 본능적인 반응은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나쁜 음식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역질 나는 맛이거나 본능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느낄 때 등입니다. 각종 음식 재료 보관법. 부패나 발효로부터 음식의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음식 특성별 보관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채소, 냉장 보관. 대부분의 신선한 채소는 냉장고에서 2주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자, 당근, 양파 등은 시원한 곳에서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결 보관. 잘게 썬 채소를 동결하여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채소는 동결 후 해동하면 식감이 변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과일. 성숙하지 않은 과일은 상온에서 숙성시킬 수 있습니다. 성숙하면 냉장고로 옮기거나 빠르게 섭취해야 합니다. 냉장 보관. 성숙한 과일 중 유리한 식품인 딸기, 체리 등은 냉장고에서 3에서 5일간 저장 가능합니다. 동결 보관. 과일을 잘게 자른 후 동결하여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으며 스무디나 요거트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기. 냉장 보관. 신선한 생고기는 최대 2에서 4일간 정도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동결 보관. 오랜 기간 저장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깨끗하게 포장하여 깊은 서늘한 곳의 냉동실에서 저장합니다. 수산물.
신선한 생선회 및 해산물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재료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포장된 상태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부패나 발효 현상을 이용한 사례는 없었을까? 의약품 연구, 항생제 개발. 많은 항생제는 특정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연적으로 생산하는 화합물에서 발견되거나 유래됩니다. 예를 들어 페니실린은 곰팡이 종류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유익한 세균의 활용. 일부 친화성 박테리아는 프로바이오틱스로 사용되며 이들은 소화계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균에 의한 약물 합성. 일부 세균은 특정 약물을 합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미생물 스크리닝. 자연에서 채취된 다양한 미생물을 스크리닝하여 그들이 생산하는 유니크한 화합물들을 찾아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효를 통해 제조되는 대표적인 식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르트. 우유를 발효시켜서 생산되는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우유 내의 락타즈를 분해하여 유산소와 탄산가스를 생성합니다. 이로 인해 우유가 발칵거리고 산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치즈. 치즈 제조 과정에서 박테리아나 효모가 우유 내의 락타즈와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치즈마다 다양한 맛과 질감이 형성됩니다. 그 밖에 와인 젓갈, 청국장 등 몸에 건강하게 만드는 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발효 음식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